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 이나연입니다. 이규욱입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예,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는요. 이 하반기 공채 전략을 앞두고 이 기업을 찾아서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이죠. 실패 없는 성공 전략의 시간. 오늘은 어떤 기업의 합격의 맥을 짚어보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창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당신을 위한 신개념 고민 상담소 쓰담쓰담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슈퍼히어로와 함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갈 기업은 어디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하루는 정말 바쁘게 흘러가는데 이 다양한 취업 이야기를 두루두루 알기엔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중에서도 베스트 5만 추려서 알려드리는 별별 랭킹쇼 3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취준생들에게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인데요. 네, 드림스 컴 트루. 더 이상 탈락의 아픔은 없습니다. 하반기 주목해야 할 알짜 기업 공채 전략의 합격 맥을 쪽집게처럼 짚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BM과 CJ그룹 채용 팀장이셨던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본격적인 합격의 맥을 짚어보기 전에서 오늘의 뉴페이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나연 아나운서 투데이잡스에 네,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 네. 각오나 소감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각오는요. 저도 취준생의 시간이 매우 길었어서 이 취준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긴장이 되네요. 첫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네. 금방 또 긴장이 풀리실 거라고 생각해 보면서 태성 쌤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골든타임 이제 9월 정말 진짜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운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떤 기업 천균서를 준비해 주실까요? 오늘의 기업은 네. 제 친정이죠. 예. IBM인가요? 예, 외국계 기업 중에서 드물게 공채를 예. 진행하는 예. 기업이고요. 한국 IBM의 2019년 하반기 공채 이게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와일드 블루라는 이름으로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회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회가 큰 것에 비하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을 그리고 채용 전형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 합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BM 출신이시다 보니까 친정이었잖아요. 예. 굉장히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번 채용 시즌이 굉장히 남다르게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선배로서 예. 이번 뭐 IBM에 지원하는 후배들의 선호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선호도는 일단 좋아요. 음.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특히 이공계 출신들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반면 예. 엄두를 못 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경쟁률로 보면 예전에 제가 있었을 때 예.
137대 1, 뭐 이 정도 됐었던 네.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요. 예, 그때 또 저는 채용팀장을 하면서 네. 팀원들과 내기를 했었죠. 이번에 경쟁률이 몇 대 1이 될까? 항상 제가 1등했어요. 저는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예. 소수점짜리까지 이제 맞출 정도로. 정말요? 예. 사람들이 그 의심을 하더라고요. 미리 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도 저는 의심을 정확하게 하는데. 맞췄어요. 예,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없는 친구들은 내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여기는 이제 IBM 하면은 전통적으로 기계 이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컴퓨터가 네네네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컴공 전공자나 아니면 이공계 출신들이 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요. 하는데 실제 입사자의 반이 안 돼요. 이공계 출신은. 아 그래요? 예, 경영학과, 뭐 영문학과, 사회학과 뭐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것을 보고 나도 이 분야는 지원할 수 있겠다 싶은 분야 있으면 집어서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 IBM이 하반기에 찾고 있는 인재상 어떤 인재상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인재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뽑거든요. 네. 근데 이 그 첫 번째는 코어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해서 이게 마케팅 캠페인 매니저를 뽑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일즈 영역, 세 번째는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요 세 영역을 뽑는데 예. 첫 번째 코어 비즈니스 프로페셔널에서는 이제 마케팅 캠페인 매니저인데 이름이 어렵죠. 네. 이게 뭐냐 하면 그 캠페인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캠페인 매니저인데 필드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담당하는 산업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담당한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를 담당하는 필드 마케팅 매니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솔루션 중심으로 마케팅 매니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내가 담당한다라고 하면 클라우드와 관련된 마케팅 매니저가 있어요. 이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문과생들이 지원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세일즈 영역 여기 이제 마음껏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일즈 영역은 이제 디지털 디벨롭먼트 레프레젠테이티브라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커머셜 레프레젠테이티브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좀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 IBM에서 세일즈 하면은 랩 짧게는 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레프레젠테이티브 한국말로는 영업 대표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예. 제가 처음에 IBM을 입사를 했는데 누가 명함을 저한테 주는데 제가 영업 대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 되게 젊어 보이는데 대표야? 굉장히 그 동안인데 급성장을 했구나라고 보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신입 사원도 영업 대표라고 부릅니다. IBM에서는 신입이라고 자잘한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책임을 정확하게 부여를 해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맡으면 나는 세일즈 영업 대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영역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커머셜 레프레젠테이티브는 그 산업군을 맡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은행 영업 대표다라고 네. 하면 이 우리은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업 기회를 발굴해 내오고 네. 기회가 기회가 발굴해 오면 이제 제안서 작업까지 초기 단계까지 관여를 하고 네. 이런 영역이 있고 아까 이제 첫 번째 디지털. 얘기한 디지털 디벨롭먼트 랩 같은 경우에는 예. IBM에서 세일즈를 진행을 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IBM 마켓플레이스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 플러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NS 그러니까 뭐 페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인스타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여기서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제안 기획하고 이런 영역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공계가 아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겠어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공계. 이공계 출신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부문에서 뽑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여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요. 이쪽 IT 영역에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네. 이쪽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을 담당하는 친구를 뽑는 거고요. IT 아키텍트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아키텍트라고 하면은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우리 새로운 시스템 아니면 새로운 경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거기 가서 네.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그 설계하고 어떤 하드웨어,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키텍트는 집 구조를 설계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예. 디벨로퍼 하면은 실제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이제 컴공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길게 설명한 이유는 예. 네. IBM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 이 직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합격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오. 그래서 초기에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채용 프로세스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 이런 분야를 뽑기 위해서 일단 지원서 접수 기간이 지금 10월 3일 24시까지예요.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남았네요. 부지런히 오늘- 쓰십시오. 잠깐만, 오늘 아니에요? 오늘이 몇 아니죠. 시죠? 10월 아, 예. 10월 3일. 내일입니다. 예, 내일인가요? 날 가는지도 모르겠죠. 어디에 아, 그렇게 예. 집중하고 계세요, 요즘에? 제가 요즘 뭐 예, 마음이 정신을- 콩밭에가 있어가지고요. 예, 콩밭이 어딘지를 궁금한데. 예, 그다음에 호랑이콩이라고 있습니다. 예. 직무 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볼 거고 이제 서류 전형 결과가 10월 중순쯤에 날 겁니다. 그러고 네. 나면은 영어 테스트를 직접 해요.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쯤에 진행을 네. 할 거고요. 그게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면접 1차, 2차를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IBM의 경우에 이제 무엇보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예. 국내 기업하고 채용 뭐 과정이나 이런 데서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절차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 내용상으로 보면 좀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른 기업도 영어를 그 보는 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IBM도 분명히 영어를 보죠. 외국계 기업이니까. 그리고 네. 토익 점수는 제출하지 않는데 스피킹 점수는 제출하도록 해요. 아. 근데 스피킹 점수를 믿고 이 친구는 스피킹 점수가 이 정도니까 영어 좀 하겠네 이렇게 안 믿어요. 따로 불러서 별도의 기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넣어놓고 두 사람이 동시에 외국인이 동시에 평가를 하게 두 됩니다. 사람이 물어봐요. 직접 평가를 해요. 집중 포화를. 예, 묻기는 한 영어.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데 녹음을 해요. 아. 녹음을 해서 그 사람을 직접 보지 않은 다른 전문 평가자에게 줘서 네.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객관성을 네.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우리가 확인하겠다 영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무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예, 독특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붙을 수 있는 PC나 핸드폰, 뭐 태블릿 이런 게 있다면 네트워크 붙는 어디서든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어허.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다양성을 매우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오. 다양성으로 보면 갑 중에 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채용 단계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면 성별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여성에 대한 우대가 굉장히 큰 곳이고요. 어. 또 하나는 장애인, 또 하나는 성적 소수자. 어. 예,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고요. 그러셨어요? 예.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야, 우리도 여성 많이 뽑아. 우리도 이런 제도 있어. 우리도 장애인들 많이 뽑아. 이런 제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네. 제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아. 제도가 있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다양성 기준으로 많은 기회를 주는 곳은 IBM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입사한 후에도 굉장히 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입사할 때도 30% 이상 무조건 채워라. 어우. 예, 근데 처음에 굉장히 많네요. 심사할 때 예전에 제가 했을 때 남녀를 구분 안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심사를 했더니 여성이 10% 이내로 뽑혀왔어요. 진짜요? 예,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는 상태로 뽑았을 때. 음.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30% 유지해라. 음. 그래서 오히려 떨어졌던 여학생들이 붙는 경우 있었고 합격했던 남학생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예, 그만큼 다양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다양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채용 전형 단계에서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장점을 말해주셨는데 또 하반기 채용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 투데이 잡스를 보는 취준생들이 한국 IBM을 지원을 해야 하느냐 또 예. 다른 이유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IBM은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할 거예요. 대규모 공채를 하는 곳이에요. 다른 곳들은 수시로 적은 인원 그리고 경력 사원 그러니까요. 위주로 예. 뽑는데 여기는 신입을 뽑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네. 하나는 내부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나는 외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겠는가. 예. 예,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내부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성장이라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내가 승진을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 하나. 예. 하나는 내가 내공이 탄탄하게 잘 쌓일 수 있는 환경인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일단 내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IBM에서는요. 전 직원이 그러니까 한국 IBM뿐만 아니라 전 세계 30만 IBM어들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제가 이런 것까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든 정보, 굉장히 깊이 있는 정보.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법.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말 시켜볼까요? 네, 안 시킬게요. 네. 예. 그런 굉장히 고급 정보가 있는데 이 예. 고급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IBM에는 그 IBM 출신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진짜요? 이 정도 깊이 있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같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지만 있고 열정만 있다면 굉장히 깊이 있는 정보를 수시로 접하고 그러게요. 예,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IBM에서는 이노베이션 잼이라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 세계 IBM어들이 72시간 동안에 온라인에 붙어가지고 나는 이런 게 미래의 비즈니스가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그리고 IBM의 비즈니스 방향을 거기서 정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그 CEO들이 우리 이렇게 나갑시다 하고 결정하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비즈니스가 될 것 같은 데를 얘기하고 그거를 분류를 해서 제안하고 그게 실제 비즈니스화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요. 외국계 기업 얘기할 때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해요. 외국계 기업 가면은 위에 성장하기가 힘들어. 임원으로 아니면 회장으로 올라가기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 아니라도 기업의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도 내가 회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 오히려 IB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입사하게 되면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을 이렇게 길게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네. 신입사원 교육을 굉장히 깊이 있게 길게 하고요. 컴공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4년 동안 배웠던 거를 IBM에 와서 2달 동안 다 배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현실에 쓰일 수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내부에서 성장할 수 있겠는가를 얘기를 드렸고요. 네. 외부에서도 기회가 많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헤드헌팅도 했었거든요. 헤드헌터들에게 제1의 목표, 타겟이 되는 곳이 IBM 출신들입니다. 아주 쓸모가 서로 많습니다. 데려가려고 하나 예,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기회가 많다, 내부 성장의 기회가 있는 곳이다. 이렇기 때문에 IBM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외국계 기업이면 이제 수시 채용 위주인데 예. IBM은 정기 공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예. 보십니까? 이게 참 그 가슴이 뭉클한 얘기인데요. 네. 사장님의 철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IBM의 사장님, 이건 사회적인 책임이다. 신입을 뽑아서 키우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공채를 시작을 했고 이것 때문에 채용팀장인 저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셨겠어요. 글로벌에서는 네.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를. IBM은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해서 제가 채용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제 한국에 있는 매니저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채용 전 나라를 다 채용 총괄하는 그 매니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네.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한국밖에 지금 공채를 하는 데가 없는데 이거 매우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사실 비효율적인 건 맞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입을 뽑아서 키우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이다라는 그 철학 때문에 그런 가치 때문에 이 일을 진행했고 제가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IBM의 대외적 이미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사실은 조금 우울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2015년 이후에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규모 이제 그 인적 쇄신도 했고 네. 그런데 이게 그 단지 어렵다, 이게 하향세다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IBM은 변화가 굉장히 빠른 곳이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부 비즈니스의 모습을 확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비즈니스 영역, 물론 거기서 매출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것을 과감히 줄이고 새로운 곳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점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BM은 기술적 우위가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IBM에서는 그런 표현도 써요. 아젠다 세터다. 아젠다 세터. 예. 왜냐하면 IBM에서 먼저 말하면 한 2년, 3년 정도 있으면 전 세계가 그거를 얘기를 해요. 학계에서도 대학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IBM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계나 기업에서 그 얘기를 1, 2년 후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알파고 때문에 유명해졌죠. 네. 근데 실제 그런 인간과의 대결은 20년 전에 IBM이 먼저 했고요. 네. 20년 전에 그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미 이겼어요. 아, 근데 IBM은 그거를 그 B2C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B2B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라 네. 굳이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기술력은 엄청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그 특허 순위가 26년 연속 1위입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26년 동안 계속 특허 1위를 하고 있어요. 와. 그 특허 분야는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AI, 클라우드, 뭐 블록체인 이 분야에서 특허를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기술력이 탄탄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IT 외국계 기업으로서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입니다. IBM. 올해 마지막 IBM 취업 티켓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취준생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IBM 채용 어디까지 알고 있니? 시간인데요. 첫 번째 고민, 괴물 스펙만 예. 합격을 한다. 예.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예, 요거 들까요? 괴물 뭡니까 스펙. X입니까? 예. 네. X인가요? 예. 다행이네요.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네. IBM은 괴물 스펙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레 그거 같긴 겁먹고선 한데. 지원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음. 스펙보다는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스펙이 덜 중요할 수 있어요. 일반 다른 대기업들보다, 국내 대기업들보다. 여기는 평범한 스펙인데 특별한 경험, 특별한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괴물 스펙에 대해서는 예, X.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채용 팀장님의 말씀이시니까 채용 팀장님. 정말 신뢰하셔도 네. 된다는 말씀 네. 드리고요. 네. 두 번째 고민 한번 만나볼까요? 두 번째 고민은 토익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예. OX 뭡니까? 토익 이것도 보지도 있어요? 않아요. 토익 안 먹으니까? 예, 토익 안 예. 보고요. 네. 그나마 보는 게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건데 네. 그것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불러다가 우리가 테스트할래라는 그러니까요. 전형을 넣기 때문에 토익 신경 쓰지 마십시오. 토익보다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는 말씀. 실무, 생존 영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연계되는 세 번째 질문인데 유학생들이 유리하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옵니까 X입니까? 이거는 X에서 살짝 이렇게 비틀려고 하는데 세모. 중도. 예, 완전 세모는 아니고 X에 가까운 세모. 예. 세모 마이너스. 예, 이게 예. 직무에 따라 유리한 직무가 일부 있긴 해요. 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IBM은 글로벌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글로벌 역량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언어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팀들과 같이 일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황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입사 시 이제 영어 점수 높으면 유리하긴 하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런데 유리한 영역이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그러니까 직접 가서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책으로 알 수 없는 문화적 약간 미묘한 차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유리한 측면은 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영어 기준으로 치면 제가 근무하는 11년 동안 미크식 영어를 들어본 적 거의 없어요. 예, 중국식 영어, 뭐 남미식 영어, 인도식 영어 약간.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아. 마음껏 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인도 친구들하고 일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요? IBM에 입사한 인도 친구들은 거의 뭐 그 계급 사회에서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정도는 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약간 귀족. 예, 예. 자신감이 내가 얘기했으면 너는 들어야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너 왜 젓가락으로 밥 먹냐? 손으로 먹어야지. 그런 식이죠. 내가 얘기했으면 네가 수용해야지. 그쪽에서 음. 저한테 요구했으면 내가 수용해야지. 왜 반박을 하느냐. 다양한 이런 문화가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유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면은 있다.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예. 예. 그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고민 짚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채용 단계별 전략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채용 단계별로 합격을 향한 핵심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들 첫 번째 포인트 어떤 건가요? 예, IBM은 정확하게 구조적인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구조평가요? 그 구조적인 평가가 무엇이냐? 네. 채용팀장이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무엇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데라는 것을 정확하게 미리 다 설계를 하고요. 네. 예, 서류심사위원 또는 면접관들한테 그렇게 그대로 따르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요. 실제 채용팀장이 서류심사 과정에 그리고 면접 과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조를 설계한 대로 그리고 교육한 대로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징계를 내리는 그런 형태의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 구조적인 평가 내에서 그 중에 핵심은 평가 항목이에요. 네. 네. 정확하게 내가 면접을 진행하다가 이 친구 인성 좋아 보이는데 아니 이 친구는 참 데리고 일하기 좋아 보이는데 그 느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요런 평가 항목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물어봐야 되고 그 점수를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예. 객관화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객관화돼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를 먹는 그 정도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항목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평가 항목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 네. 일단 평가 항목. 일단 첫 번째는 직무의 전문성이에요. 직무 전문성. 두 번째는 생각을 얼만큼 구조화시켜서 할 수 있는가, 구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 역량, 자기 개발 의지, 이것을 보려고 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IBM 같은 경우에는 IT 영역도 그렇고 특히 IBM은 그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정신없어요. 몇 개월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의 변화를 빨리빨리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가 학습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IBM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해서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 아까 나왔었으니까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 마케팅 매니저가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필드 마케터 영역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두 사람과 수시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협업을 해야 돼요. 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으면 일 절대 못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를 기본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어떻게든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채용 전형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1번부터 예. 6번까지가.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꼭 기억해야 예. 되죠. 전 그리고 채용 팀장이 말씀하시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요. 네. 친한 친구한테는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별로 네. 서먹서먹한 친구한테는 그러니까요. 딴 자료 보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친한 그러니까요. 친구한테도 알려주기 싫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나서 예.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IBM의 서류 전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자소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 IBM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게 있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모든 것의 기본 전략은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해라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가 그냥 전해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IBM의 그냥 이미지 있죠. 느껴지는 이미지. 그거 가지고 접근하면 100% 탈락입니다. IBM은 변화가 심한 곳이라 예. 지금 어떤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클라우드와 블록체인과 AI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매출의 50% 이상을 여기서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대형 IBM 컴퓨터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무별 전략은 직무는 일단 채용 공고가 네. 외국계 기업은 특징이 채용 공고에서 그 퀄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린 이런 경험, 이런 공부,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해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 IBM에서도 베이직 퀄리피케이션 또는 required skill, knowledge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그것을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지원 분야가 3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직무부의 전략을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네. 코어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략 3개 정도는 짜보세요. 내가 IBM에 들어왔다면 IBM에서 전략을 이런 것을 가져갈 거야. 3개 정도는 꼭 짜보시고요. 그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뻔뻔하고 이만큼 당당해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사례 요것도 3가지만 마련해 놓으세요. 네. 그리고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아직 학기가 남았다면 학점 관리 조금 더 해놓으시고요. 네. 기술과 관련된 솔루션과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자소서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지금 예. 항목이 좀 많은데 저희가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예, 그러네요. 하면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1번 항목부터 지원 동기입니다. 예,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왜
지원 동기 중에서 이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고 네. IBM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IBM을 지원한 지원 동기가 뭐냐예요. 이거는 IBM의 비즈니스를 알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숟가락을 들어서 입까지는 넣어드릴게요.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거. 네네네.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클라우드와 관련된 클라우드. 얘기를 해드릴게요. IBM에서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 클라우드. 그러니까 작년에 레드햇이라고 여러분들 IT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들어봤습니다. 레드햇이라는 레드햇, 예, 굉장히 오픈 시스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곳인데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네. 굉장히 39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어요. 어. 그만큼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IBM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보안과 기술력 이런 것과 레드햇의 기술력이 합쳐서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자소서 쓸 거의 일이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떠서 입 앞에다 갖다 줘. 예, 씹어드리진 못해요. 예. 받아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AI가 있다 그랬죠. 예. IBM의 AI 하면 왓슨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AI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게 그동안은 검증 단계가 있었고 이제는 활용 단계, 실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카드의 한국어 챗봇, 롯데백화점의 쇼핑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을 이 IBM의 AI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A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이거는 그 IBM이 전 세계에 나온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채용 공고 중에 IBM이 제일 많은 공고를 냈어요. 정말요? 그만큼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IBM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배웠던 공부 이거와 이런 경험이 여기 이런 비즈니스에 이렇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 이걸 하지 않으면 지원 동기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버려질 거예요. 어허.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항목인데요. 두 번째 항목은 직무 역량입니다. 어떻게 이 항목은 또 소화를 해내야 될지. 예, 직무 역량은 그 외부에서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참고하시고 그리고 채용 공고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채용 공고만 봐도 아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지 이 직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건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예. 네. 거기에 플러스 홈페이지에 선배 사원들이 직접 나와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같이 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책에 정의된 내용,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는 내용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나의 용어로 풀어서 다시 표현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이 친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끄떡끄떡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는 안 할 텐데 자소서 4번 항목이 있어요. 1번, 예. 2번, 3번은 공통 질문이고요. 4번은 지원 분야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다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질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절대 직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을 하나를 선정해서 어떻게 너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방향성을 설정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묻고 있고 클라우드 시장 상황과 너의 전략은 뭐야 이렇게 묻고 있고 코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미래 마케터로서 너는 클라우드 선도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마케팅 어떻게 전략을 할 거야 전략 이거 답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비즈니스 이해하고 직무 이해하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개별 질문 말고 공통 질문에서 마지막에 세 번째 항목 보면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 극복했는지도 묻고 있고. 예, 요거는 키워드만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스타 여러분들 알 거예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렇게 쓰라는 거. 이 질문에서는요. 시츄에이션을 굉장히 강조해야 돼요. 시츄에이션을 절절하게 만들어놔야지 내가 한 그 다음에 액션 부분이 강조가 돼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츄에이션 얘기할 때 여러분들 피해야 될 거 군대 그리고 군대 입시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안 돼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음. 예, 여러분들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쟁자들도 똑같이 어려웠던 거기 때문에 네. 절대 이 얘기 쓰지 말아라라는 주의점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군대와 입시 관련 이야기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IBM의 적성 검사 알아볼 차례인데요.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게 두 가지 영역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이 붙는 어디서든 지원할 수 있어요.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로 다 할 수가 있고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예. 단 여러분들이 손에 안 보려면 네트워크가 끊기지 않은 곳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뭐 끊겨도 괜찮은 선릉역에서 마음대로 끊기면 하고.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보는데요. 첫 번째는 Cognitive Assessment라는 영역이고요. 이게 5개 유형의 게임을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이제 성향을 보는 거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Learning Agility Assessment라고 해서 50개 질문을 줘요. 네. 근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다른 기업의 적성 검사하고 비슷하긴 한데 수학 방정식이라든가 뭐 수열 이런 거는 조금 더 어렵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질문은 비슷한데 답을 대충 풀어서 알 수 있게끔 안 해줘요. 뭐냐면 내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15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국내 기업에서는 하나는 1, 하나는 100, 200 이렇게 주는데 한국 IBM에서는 지문을 10, 11, 9 이 정도로 아주 좁게 줘요. 폭을.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계산해야지만 예, 답을 풀 수 있게끔 어허.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업 그 인적성 검사 준비할 때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대신 이게 영어로 나기 때문에 영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네, 영어로 네, 인적성 검사를 그렇습니다. 해야 어렵네요. 합니다. 예. 생각만 이렇게 해도 까마득하네요. 예. 오늘 하반기 IBM 채용 전략들 짚어봤는데요. 이제 취준생들을 위해서 시대 한 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맨 땅에 스마트하게 헤딩해라. 네. 그냥 어떻게 헤딩이 하나요? 아닙니다. 네. 코 나왔어요. 머리에 뭐 쓰고 헤딩하면 되나요? 이게 그 IBM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사실은 제가 뽑아보니까 똑똑해요. 어, 예, 제가 감탄할 정도로 똑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 시켜보면 실망을 매우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맨 땅에 헤딩을 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님이 대부분 솔루션을 줬어요. 답을 줬고 나는 그 답을 어떻게 빨리 찾아나가느냐, 얼만큼 잘 기억하고 얼만큼 잘 풀어내느냐, 예. 이것이 똑똑함의 기준이었었는데 네. 기업에서는 실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그 과제들이 답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멘붕에 빠져요. 그래서 헤매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스마트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마구마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IBM에 입사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됐고 잘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스마트하게 해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요. 관련된 부서, 매니저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그 사람의 지식을 내가 끌어당겨서 일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일해야 된다. 맨 땅에 스마트하게 일합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 땅에 스마트하게 헤딩하라 라는 말씀 끝으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취업 시즌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을 통해서 이 하반기 공채 전략들 짚어봤는데요. 이번 전략들 통해서 하반기에 좋은 성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창업으로 고민을 하는 당신을 위한 신개념 고민 상담소 스담스담 스타트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네, 취업은 그리고-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머 대박. 최영희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용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생활 속 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자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장기간의 경기 침체 속에서 창업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신개념 고민 상담소 스담스담 스타트업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바야흐로 스타트업 전성시대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쉽게 할 수가 있어도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의 슈퍼히어로와 함께 이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2%를 채워드리고 또 스담스담 스타트업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이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창업 시장에 도전장을 낸 주인공도 만나보실 텐데요. 이 베이바이오텍의 유종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뷰티테크를 선도하는 기업 예. 베이바이오텍의 대표 이종환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성공 신화를 함께 저희와 써내려갈 주인공으로 선정이 네. 되셨는데 먼저 소감 한 말씀 편하게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을 네. 통해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영광을 생각하고요. 네. 시청자들에게 제품 출시에 앞서 네. 회사의 설립 목적, 취지, 제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베이바이오텍을 처음 알게 된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유종환 대표님도 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바이오와 IT를 융합한 회사고요. 예. 저희는 그 기반 아래 인공지능 비접촉식 피부 진단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예. 더불어서 바이오 코스메틱 분야의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요즘 뭐 피부가 예뻐야 진정한 미인이다, 미남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뷰티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사업 전망이 그렇게 밝은 네. 4차 산업혁명에 맞은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표님 어떻게 이 분야에 좀 뛰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나운서 분들도 피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렇죠. 네, 많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의 시대에는 피부도 경쟁력이다 해서요. 예. 피부 관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어떤 뷰티 스마트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예. 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고객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피부 진단을 통해서 스킨케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 좀 예.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네네네. 처음에 저희는 원래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 저희 피부 트러블 패치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 패치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의외로 본인들의 피부 타입을 체크를 하지 않고 어떤 화장품이나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써보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본인에 맞는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가 가능한 어떠한 진단 기기를 개발함으로써 스킨케어와 어떤 솔루션이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종태 회장님께도 이제 여쭤볼 텐데요. 이렇게 네. 뷰티 관련 창업 시장 어떤가요? 그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뭐 클레오파트라, 뭐 양귀비, 뭐 하여튼 예전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서 예, 예. 현재까지 뭐 이거는 변함없이 오랜만에 듣는 점점 더 이게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욕구들이.
그 뷰티 산업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뭐 흔히 알고 있는 화장품, 네.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뭐 이런 것, 기능성 화장품 그렇게 있겠죠. 예. 거기에 이제 그 화장품을 담는 용기 산업도 어마어마해요. 얼만큼 용기를 이쁘게 만들고 잘 만들고 또 그 기능을 좋게 만드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요즘 들어서 이제 안티 제품, 안티 에이징, 안티에이징. 예, 뭐 또 그다음에 주름 개선, 좀 젊어 보이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화장품 성분에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시켜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게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처럼 디바이스인데 디바이스는 이제 진단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뭔가 그 분석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주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 DNA나 뭐 이런 그 우리 저 그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아마 우리 방송에 그 세바 바이오텍이라는 데가 이제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그 피부 타입을 정해주고 그 타입을 맞춰서 이제 화장품을 제안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 아이템의 제가 볼 때 단점은 이 여성들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아침, 점심, 저녁 더울 때, 추울 때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생리 활동 이런 것 때문에 할 때마다 이게 피부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성이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건성이라고 했는데 건성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열심히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베스 용품이 있어요. 네. 예, 목욕을 잘해야 미인이 되고 또 아름다워지고 그런 거니까 관련된 입욕제부터 뭐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달면 이제 요즘 수면 과학이라고 그래서 잠자는 뭐 미인은 잠꾸러기, 잠을 잘 자야 예뻐진다. 그래서 베개, 스마트 베개, 그다음에 또 잠자는 어떤 트래킹 해가지고 코 고는 습관, 잠자면서 어떻게 몸을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무호흡증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체크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손에 옆에 있는 휴대폰이 요즘은 다 그걸 인식을 해서 기록에 남겨놨다가 아침에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이제 뷰티 산업을 이렇게 포괄해서 보면 그 정도 범주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디바이스 관련된 산업이 요즘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냐면 그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피부 타입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 그다음에 무슨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자기 해결 욕구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줄 거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 집중되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이런 디바이스 아이템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아마 여성들한테는 그 피부가 이제 트러블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본인도 모르는 상태를 점검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방법을 제시해주는 어떤 서비스나 디바이스가 있다면 아마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요즘 또 한 가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홈케어. 그러니까 피부과 가게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솔직히 이제 홈케어 기기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유종환 대표님께서 이 베이바이오텍의 대표 제품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홈케어 관련돼서 좀 더 체계적인 피부 컨설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기를 개발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고요. 이걸 좀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사진 한 장만으로도 피부과나 피부 관리샵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진 한 장만으로 고객의 피부를 체크를 해주고 진단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스킨케어의 방법이라든가 또는 피부과 또 더 나아가 뭐 피부 관리샵의 예약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개발한 제품이라 볼 수 있고요. 이 제품의 이름은 레피엘이라고 저희가 레피엘이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 상품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레피엘의 뜻은 우유 피부란 뜻입니다. 우유 빛깔. 네네. 우유 피부입니다. 프랑스어고요. 카페 오래 할 때 그래.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레피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 한 장만으로 저희가 모공, 주름, 피부톤 등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고객들에게 피부 타입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럼 사진은 어디서?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촬영하고요. 사진 촬영된 어떠한 결과는 이렇게 앱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후 관리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력 추적 관리까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니까 바로바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정말 들어보니까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좀 승부를 보신 작품 같은데 작품이라기보다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좋은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화하기까지
어려우셨던 점이나 뭐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가장 큰 점이 아마 스타트업들의 공통된 어떤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금입니다. 그래서 초기 예. 자금 확보에 대한 어떠한 고민. 사실 그 고민은 또 제가 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좋은 엔젤 분을 만나서 저희가 그걸 좀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어떤 초기 어떤 스타트업 도움을 받아서 예.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제품이 아무래도 바이오 분야, IT 분야가 같이 결합된 제품이다 보니까요. 예.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장 그렇겠어요. 좀 어려운, 예. 특히 우수한 인력이다 보니까 또 좀 많은 비용을 좀 들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네. 상품화하기까지 어려움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요즘에는 정말 많은 피부 미용 기기들이 나와서 아무래도 경쟁이 너무 심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베이바이오텍만이 가진 네. 경쟁력 어떤 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기존의 어떤 피부 진단 기기들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주로 이제 피부과나 피부 관리샵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좀 장비가 크고요.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에 특히 UV 램프를 이용을 해서요. 얼굴을 광을 차단시키고 이게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셀프로 찍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관리자가 직접 찍어주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정용 진단기기 같은 경우는 전체 얼굴을 찍기보다는 어떤 국소적인 면을 찍다 보니까 얼굴 전체를 찍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고민했던 점이 얼굴 전체를 찍을 때 과연 UV 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어떤 그 투자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을 해결을 했을 때가 가장 아마 우리 연구진들이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가장 다른 제품의 어떤 차별성을 본다면 UV 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카메라만으로 사진 한 장만으로 얼굴을 진단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갖추신 기술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그 대한미용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최우수상이요? 예, 올해는 2019년 한국특허대전 대상을 받았고요. 이번에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서 산자부 장관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요 며칠 전에 끝난 국가균형 발전 박람회에 저희 충북도 대표 기업으로서 저희가 이 작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갑자기 으쓱해지네요. 네, 그렇다면 김종태 회장님께서는 이 시장 전망과 또 베이바이오텍의 경쟁력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분류대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이제 우리 디바이스 분야에 포함되면서 디바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보면 물론 디자인도 예쁘기도 하고 나름 이제 여성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안에 숨어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접근하면 우리 빅데이터라는 게 있고 AI라는, 우리 앞서 일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IBM 얘기 들었는데 결국은 그 AI와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 아이콘이죠. 키워드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산업에 아마 접목이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디바이스에도 접목이 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이제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한테 뭐 우리 그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화장품 아무거나 사서 쓰는 경우도 있고 나한테 꼭 맞는 거를 사서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르겠죠. 자기한테 훨씬 더 이제 뭔가 그 화장품의 어떤 효과가 더 좋을 거니까. 그래서 그 자기 개인들의 어떤 피부 타입이나 상태나 현재 문제점을 콕 집어서 알려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피부과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게 된다면 아마 여성들한테 굉장히 그 미를 이렇게 가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하고 AI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찍으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이게 어떤 타입이구나, 또 피부가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백단에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 사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진들이 없으면 이게 사람의 어떤 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제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라는 거고 AI라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이런 디바이스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 아이템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우리 뷰티 산업에서도 AI, 빅데이터가 아주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회장님이 시장 전망 짚어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전략은 어떤 건가요? 네,
현재 저희 회사의 전략은 예. 두 가지 측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우선 초기 B2B 시장에 좀 집중을 해서요. 예. 저희 어떤 이 레피를 통해서 H&B 매장 앞에서 직접 그 매장 앞에 사진을 찍고 들어가면 그 매장 안에 있는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추가할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뷰티 디바이스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LED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뷰티 디바이스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예. 그 뷰티 디바이스와 저희 레피엘 그 어떤 솔루션을 연동을 시켜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케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같이 연동 개발하는 게 또 목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회사와 연계를 해서 화장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원료 이러한 부분들을 피부 타입에 맞게 함께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같이 이제 결합을 시킬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B2C 시장 저희 고객들한테 이 제품을 직접 판매를 해서 고객들한테 다양하게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나 네. 매출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 궁금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매출이 초기 단계라 많이 예. 나오지는 않고요.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지금 매출을 올렸고요. 내년도에 이게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예, 아마 좀 더 나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창업이란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면서 뭐 위기의 순간 없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가장 위기의 순간은 UV 램프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UV 램프를 사용하면 사실 좀 편안하게 저희가 피부 진단을 하는 어떤 접근성이 평이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UV 램프를 사용하다 보면 관리자가 필요하고 광을 차단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오로지 과학 어떤 기술력으로 저희가 영상 처리 기술력으로 이 부분을 극복하고 해결한다는 점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극복을 하셨기 때문에 보람된 순간이기도 했었고 네네. 김 회장님 옆에서 들으셨는데 위기의 극복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화장품 산업이 부침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전에 그 중국의 우리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참 성장하던 화장품 시장이 한 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했고, 최근에 이제 한일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국제 환경들이 의외로 이제 국내 환경보다 국제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중에 하나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는 벌써 많은 아이템들, 많은 아이디어 가지고 이걸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문제나 아니면 또 그 어필의 즉 특히 이제 마케팅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패를 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2등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1등이 있고 2등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이제 2등만큼 할래. 우리 모 전자업체가 이제 그런 그 상태죠. 예. 근데 그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 또 이렇게 있다 보면 2등으로서 존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고, 1, 2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 큰 규모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2등 전략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제품에 이제 우리 그 선도하고 있는 아이템으로 이제 볼 거냐, 아니면 기존의 이제 다른 유형의 어떤 그 진단 디바이스의 어떤 2등, 3등 쪽에서 가다가 어느 순간 페이스메이커에서 1등으로 올라가냐,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아이템의 뭐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위기 자금을 극복하고 기술력을 극복하고 마케팅을 극복하고 또 인력에 대한 부분을 극복해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 지금부터 뭐냐면 DB 확보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DB를 빨리 확보하는, 여기서 DB는 이미지 DB인데 그 이미지 DB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어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어떤 그 결과치가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적당한 거냐, 이런 어떤 그 검증, 인증, 실증, 신뢰성, 그 부분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그 맞춰져 준다면 그건 뭐 앞으로 상당히 시장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의 어떤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 이 시간 이 창업 멘토에게 또 이렇게 고민 같은 걸 털어놓고 싶다, 이런 고민이 있으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님? 고민이요. 사실 제가 창업할 때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 자금이었습니다. 과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점은 돈보다는 사람과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즉 사람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돈은 오히려
후발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우리 창업을 예상하고 있는 우리 창업 예비 창업자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돈보다는 아이디어와 사람만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라는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김 회장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었어요. 나 옆에서 굉장히 막 붕 떠가지고 뭐 간단한 거라도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네네. 그러면 제가 네네. 우리 저 회장님께 회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방금 그 어떤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이렇게 습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저희가 발전을 시켜야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코어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어떻게 획득하는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좀 컨설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 사실 제일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창업자가 해결 못하는 거를 제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만만치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우선은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DB는 그 여성들의 증상이든 어떤 뭐 타입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그 공항에 나갈 때 뭐죠? 그 여권에 찍는 여권 사진이 과연 그게 DB가 될 거냐? 아니면 그 우리 저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무슨 수많은 그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들이 과연 이게 DB가 될 거냐? 제부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 피부 타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걸 제안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피부에 대한 그 유형별 어떤 DB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그 사진을 찍으면서 치료하는 아마 피부과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건데 이미 뭐 몇 군데 이제 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에스테틱 샵이나 이런 데들의 어떤 이미지들은 뭐 당연히 아마 챙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우리도 특허가 있고 기술력에 대한 어떤 뭐 장벽이 있긴 하겠지만 또 유사한 형태로 그 뭐죠 그 유전자 분석이든 아니면 또 피부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찍어서 그걸 전 국민을 분류를 하겠다는 의욕적인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해지니까 지금 단계별로 처음부터 DB를 쌓아가면서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DB부터 먼저 쌓아가면서 이제 거기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 무리가 가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힘을 받아야 될 때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라는 데인데 그 아이템 그 업체 그거하고 같이 접목이 되면 상당히 유용한 또 파괴적인 어떤 그 DB 축적에 대한 방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방송 마치고라도 그 아이템하고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이미지 DB 확보하는 방법이 우리가 직접 쌓아가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 같아요. 그래서 빨리 디바이스가 보급이 되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써서 그 사람들이 찍은 그 사진 이미지 아까 앱으로 보셨잖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 쌓인 이미지 데이터들 가지고 분류를 통해서 빅데이터 AI 매칭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바람직한 건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던 피부과들이나 에스테틱 샵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그 피부 타입을 분류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무모한 도전하고 있는 팀 그런 데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좀 빠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종태 회장님께서 정말 이 유종환 대표님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대표님께 궁금한 것이 앞으로 개발 중인 아이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DB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에스테틱 샵과 해서 처음 오신 고객들의 이미지와 어떤 에스테틱을 받고 나서 그 후의 결과를 이미지를 취득을 해서 거기에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이미지를 저희가 또 분리 작업을 준비를 할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DB가 확보가 된다면 사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목표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영상을 취득을 해서 그 영상에 취득된 결과가 스마트폰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별도의 진단 장치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의 최종 목표는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 처리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뭐 목표 이루실 것 같아요. 그동안 뭐 겪어오신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자금보다는 사람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네. 예비 창업자들한테 네. 이 선배로서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저도 사실 창업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 창업이 저의 길인지 아닌지를 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전은 결국엔 기회를 가지고 저는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어떠한 몰랐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그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떠한 스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모습, 1년 후의 모습, 2년 후의 모습, 나의 모습을 연상을 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이바이오텍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베이바이오텍의 유종환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방대한 이야기를 이 5가지 이야기로 알려드리는 별별 랭킹 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주세요.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다음은 취업 이야기가 5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별별 랭킹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남 디자인 플랫폼에서 시각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초대졸에서 대졸의 학력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5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유코리아 전자통신에서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 수리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고졸에서 초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700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승조 엔지니어링에서 승강기 설치 정비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론 아트리움에서 양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 2,3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 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화요일이죠. 네, 예, 그렇다면 예, 이제 한옥마을 전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지역의 구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2019년도 이제 딱 2달 남았는데요. 남은 2달 어떻게 해서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2달요? 3개월 아닌가요? 3개월 남았네요. 10, 11, 12. 예, 3개월.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예, 한 분기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3개월 남아서 취준생 여러분들이 급하시겠지만 요즘은 직무 경험을 중요시하니까 예. 직무 중심인 NCS나 저희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직무에 맞춘 자격증을 취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신 이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푸드웨어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산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동만두 제조업체에서 신규 공장 증축으로 인하여 대량 인원 채용 계약이 있으며 만두 성형, 전처리, 포장 업무를 수행할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30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여성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2교대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270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이용, 차량 유지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규모 구인권입니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하고요.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30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현대 고창 서비스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전산 접수 및 격리 업무를 수행할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여성,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175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건 또 경력이 무관한 이
격리사무원 한 분을 채용을 하는데요. 우대 사항들 잘 확인하셔서 채용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이제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수배온 어린이집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화의 교육과 보육 업무를 수행할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업무 특성상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채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185만 원에 농어촌 수당 11만 원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구인권 보육교사 2분 모시는 공고 알아봤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지원 바라겠고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가볼 지역은 어디냐면요. 네. 쌀과 도자기에 고장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천이 떠오르는데. 네, 이천. 네, 이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혜진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이제 올해도 어느덧 3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남은 3달 어떻게 보내야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구직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하반기 공채 정보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뭐 공공기관 합동 채용 정보라든지 상시 채용 정보라든지 또 청년 대상의 어떤 고용 정책들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정보에 이제 휩쓸리지 않게 그간의 구직 전략을 한번 분석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어디에다 집중할 건지 이제 결정하고 당장 실천을 한다면 연말 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챙겨서 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한데 네. 그 선택 중에 하나가 저희 투데이 잡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에 위치한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의 채용 소식입니다. 이번에 문서 작성, 출납 등 격리 업무를 담당할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초대졸 이상의 신입으로 금융, 회계, 세무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 전산회계 2급을 소지했거나 도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지방근무 가능자, 기숙사 생활 가능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 2,300만 원 이하로 면접 후 결정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13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소식으로는 신입의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금융, 회계, 세무 등 관련 학과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무엇일까요, 주무관님? 다음은 이천시 마장면 덕형로에 위치한 액상 CU 및 기타 낙농 제품 제조업체 명가유업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음료 및 유가공 품질관리, 미생물 실험 분석 등 업무를 담당할 식품연구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박사 이하로 경력은 최소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생명과학 분야 전공자로 품질관리 기술사 또는 식품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해썹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 해썹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되므로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하니 이력서에 관련 경험을 자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결정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24일까지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팩스와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식품연구원 1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마지막 소식은 이천시 설봉로에 위치한 나라동물병원입니다. 진료보조, 입원경 관리, 병원 위생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수의사 보조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오전 근무와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오후 근무 중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조절하여 정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로 면접 후 결정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동물을 사랑하고 관련 분야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력서를 지참 방문하여 면접하시면 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의 마지막 소식으로 이 수의사 한 분을 채용하는 정보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전북 전주하고요. 경기 이천으로 가봤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해가는 취업 현실 속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루기에는 우리 취준생들의 시간은 촉박하기만 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딱 알짜배기 5가지만 알려드리는 별별 랭킹쇼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취준생들이 별별 랭킹쇼를 통해서 잠시 휴식도 하고 소소한 정보도 얻길 바라보면서 네, 오늘 별별 랭킹쇼 같이 진행하게 될 강지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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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제 바로 이 베스트 5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소개해줄 랭킹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우리 취준생들 한참 취업 준비 바쁜 시기인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감기에 좋은 음식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먼저 감기에 말씀하시죠. 네네. 바로 살펴볼까요? 네네, 네, 살펴봐. 먼저 네. 4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요. 바로 더덕입니다. 산삼과 비슷하게 생겨서 사삼이란 별명이 붙은 더덕은 환절기 감기와 미세먼지를 떨쳐내는데 효과가 있는 재료인데요. 더덕의 사포닌 성분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켜서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해열과 소염 기능이 뛰어나며 비장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기관지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과 집중력 향상에도 좋다고 하니까 한참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겐 가장 필요한 음식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찬성질이 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더덕은 또 여러 반찬도 가능하지만 이 차로 끓여 마실 수가 맞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취준생 여러분들도 함께 차로 더덕차를 만들어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위 어떤 음식인지 알아볼까요? 네, 감기에 좋은 음식 3위는요. 바로 모과차입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서 종종 자동차 방향제로 쓰이던 모과는 향기만큼이나 특히 기관지에 좋은 음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과차를 이 시기에 꾸준히 마셔주면 기침 감기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과 미네랄, 철분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관절 강화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저는 겨울철 이제 감기에 뭐가 좋은가 했더니 모과가 좋았었네요. 네. 뭐니 해도 모과. 예, 알겠습니다. 모과. 특히 뭐 요즘에는 커피 같은 거 굉장히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니까 진행하기가 좀 힘드네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커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데 그쵸. 따뜻한 차나 이런 거 많이 먹게 되는데 커피가 또 그렇게 몸에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3잔 중에서 한 잔만이라도 모과차로 좀 대체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2위 남았습니다. 먼저 2위부터 만나볼까요? 네, 계속해서 2위는요. 바로 배입니다. 배는 맛 자체가 달콤한 과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기호식품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배는 기침과 가래 해소에 효과적인 과일로 몸에 열을 내려주는 데 탁월한 음식이고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기관지염이나 기침, 가래에 굉장히 효과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배는 특히 그냥 생과일로 드셔도 좋지만 감기에는 배숙이 특히 좋고요. 다양한 음식 재료로도 이용이 가능한 과일로서 반찬으로 섭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배 하면 이 수분감이 많은 게 생각이 나는데요. 맞아요. 이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또 좋다고 아, 해요. 진짜요? 네, 한번 내일부터 배를 좀 먹어. 네, 다이어트에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 저 살 빼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약간 성희롱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네요. 네, 다음 1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죠? 네, 바로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바로 묵국입니다. 배추, 고추와 함께 3대 채소로 꼽히는 무는 특히 늦가을부터 초겨울이 제철이며 비타민C와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맵고 알싸한 맛이 나게 하는 시니그린 성분이 기관지의 점막을 보호해줘서 목의 통증을 없애주는데 목감기 초기에 먹으면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관지의 질병이 심할 때는 무즙을 꿀에 타서 마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취준생들에게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채워줄 쇠고기나 앞서 추천드린 콩나물과 같이 국을 끓여 먹으면 감기를 낫는 데 아주 찰떡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씨, 근데 이게 네. 등외가 있다면서요? 5위 아깝게 이제 해가지고 4위엔 못 들었었는데 네. 5위가 뭐 어떤 5위 너무 음식인가요? 궁금한데요. 예. 5위요. 제가 5위는 그럼 아니죠, 5위. 5위를 바로 한번 네. 찾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5위는 아닐 것 같고 5위. 5위? 네. 안 먹히면 제가 네, 먹힐 5위는 때까지 바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소개 좀 해드릴까요? 예, 네, 5위 5위가 소개해 바로 콩나물국이었는데요. 콩나물국. 네, 콩나물국은 숙취 해결을 하는 대명사로 유명하지만 네. 감기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콩나물은 비타민 B와 비타민 C 그리고 사포닌과 레시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재료인데요. 특히 콩나물은 몸의 열을 내려주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고 따끈한 콩나물국은 감기에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감기를 뚝딱 낫기 위한 방법을 하나 더하자면 콩나물국을 끓일 때 파를 송송 넣으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파를 송송 넣어야 되나요? 네. 대충 넣으면 안 되나요? 송송 넣어야 한다고 송송 합니다. 썰어서 탁, 계란도 탁. 예,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죠?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지금 점심시간 앞두고 있는데 네. 나오는 식재료들이 다 너무 맛있는 것들이라서 배가 고파지는데 얼른 마무리하고 좀 점심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 네. 소감이나 뭐 취준생들한테 뭐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베스트 5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건강식도 좋지만은 이렇게 힘들 때는 뭐 치킨이나 이런 패스트푸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 네, 취준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주셨고요. 오늘 베스트 5, 오늘은 환절기, 감기에 좋은 음식, 겨울철까지 유효할 것 같은데 베스트 5 알아봤습니다. 바쁜 일상을 휴식으로 만들어주는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지수 씨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